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회장께서 실형 대비해서 그룹에 지시 내리신 거는 없으세요? 그럼 그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돼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대박의 실체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이 부회장께서 실형 대비해서 그룹에 지시 내리신 거는 없으세요? 그럼 그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굵직한 뉴스였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집행유예를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구속이 됐네요. 이재용 부회장.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원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당시에 이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 그 중에서 뇌물액에 대해서 2심에서는 50억이 이제 삭감이 돼서 36억만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파기환송심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는 그 나머지 50억 원도 뇌물로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심에 이제 이번에 오늘 열렸는데 결국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사실은 이 파기환송심 같은 주목되는 게 그동안 준법감시인 제도라고 해서 사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재판부가 주문을 했고 삼성에서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판결에서는 결국 이 그동안 구성했던 준법 이게 양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지금 판결을 내려서 오늘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정도 실형을 살았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남은 건 아마 1년 6개월 정도 앞으로 실형을 계속 살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선고 직후에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 다소 충격을 받은 듯 정면을 응시하고 좀 침묵했다. 할 말이 없다. 최후 진술도 좀 생략을 했더라고요. 네, 뭐 재판장이 이제 변명의 기회를 줬는데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요. 실형이 선고되는 멘트가 나오자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맞은편 검사들 정면을 계속 응시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스케치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가 되어서 오늘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먼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면 양형 과정에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삼성 측에서 먼저 우리가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만들려고 사실상 우회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수의 법조인들이나 뭐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해서요. 삼성의 준법 경영과 관련된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이 업무 상황 개선들이 경영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오늘 재판장은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실형 선고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이니 재판부 판결을 존중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만들려고 했던 준법감시위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양형에 참작이 안 된다고 말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재판부 입장에서 이 준법감시위를 미끼로 삼성을 좀 우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선고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작년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과거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일가른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아까 뭐 준법 감시회 얘기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특히 대국민 사과도 했고 4세 경영, 4세 승계도 안 한다고 했고 실제로 보니까 새로운 삼성 만들어서 아버님께 효도하겠다 이렇게 눈물에 참회 호소까지 했는데도 이번 양형에 물론 뭐 감형은 됐지만 실형으로 법정 구속이 됐다.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아버지의 어떤 유지를 잊고 계승하겠다 뭐 이런 말은 했지만 지금 재판부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삼성이 과거와 같이 어떤 1인 독주 경영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불법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들을 회사 내에서 제대로 제어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통제가 어렵다면 준법감시위라는 어떤 외부 기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걸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그러니까 변론의 방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 접근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고려해야 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추도돼서도 나왔던 것처럼 스스로 승업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과거의 삼성이라면 초일류 기업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그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들이 보여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앞으로 그 준법 경영을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의 수장이 다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가 없는 공백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선처해달라는 경제계 인사들의 탄원서도 있었는데요. 정철식 평론가님. 뭐 탄원서를 낸 박용만 회장, 뭐 중소기업 회장도 탄원서를 냈고 정경영 쪽에서도 좀 재계에서는 좀 당혹스러워하는 측면이 좀 역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판결 직후에 재계 반응은 현재 정경련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었었고요. 실은 어제 저녁,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대한상공회에서 이 대한상의 외에도 벤처기업 또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모두 공히 탄원서 선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도 이제 구속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서 재계의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은 오늘 저녁 또 내일 오전에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저렇게 뭐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상공회의소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18년, 19년과 다르게 이 코로나19 다음,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판결에 대한 뭐 그런 안타까움 또 선처를 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이후가 법정 구속된 이후가 중요할 텐데 이게 지금 삼성이 뉴 삼성을 꿈꾸는데 수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경쟁 상대는 애플이나 혹은 대만의 일부 휴대전화나 이 반도체 업체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 이제 삼성의 어디에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그동안의 영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작년 2020년에 삼성의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 빼고 영업이익이 거의 35조입니다. 2019년이 30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삼성은 더 약진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번에 이런 시점에서 구속이 됐고 나서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두 갈래 의견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구속되거나 어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리스크가 있을 때 삼성 흔들리지 않았다. 뭐 주가도 견조했다. 이래서 지금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이 반대편에선 의견은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쪽이 방금 앵커도 이야기는 했지만 또 저도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이 굉장히 이 포스트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못 보던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5G라든가 이제 전기 자율 주행차라든가 인공지능이 대거 터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실은 이제 수장이 거의 이제 공백 상태가 나오는 것이고 특히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대만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삼성은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에 뭐 두말할 수 없는 강자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촉발됩니다. 전기 자율도 가고 뭐 사물 인터넷도 가고 그래서 지금 대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의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계해 준 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이 강자였던 TSMC가 거의 뭐 20조대 투자를 하면서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뭐 옥중에서도 투자 결정을 내리고 뭐 경영을 하게 될지 이런 상황일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 공백, 특히 이 시간에 어떤 뒤쫓기게 되는 그런 우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뭐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봐서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이 작년에 있었던 공백,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리스크와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금께 훨씬 더 충격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정철치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삼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보다 이런 다른 나라 기업, 지금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사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이 흔들리지는 않겠죠. 글로벌 기업이고 아마 해온 대로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도 잘 만들고 아마 뭐 가전도 잘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으로 만족할 시기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뭐 고지, 뭐 5G라든가 또 전기 자율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빨리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돈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 그걸 잡겨 놓고 가게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뒤처진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가는 뭐 오늘 하루는 좀 급락을 했지만 앞으로 그 행보는 봐야 됩니다만 과연 시장이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앞으로 더 우리가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그 부분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이 판결이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나왔으니까 아직도 주식시장이 한창일 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증시가 출렁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은 요즘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사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오늘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시초가부터 약세였어요. 뭐 마이너스 2%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판결 나오면서 급락 부분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3.41% 떨어진 85,000원에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주가 방향성은 이제 내일부터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급작스러운 이벤트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일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이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처럼 뭐 작전주를 한다든가 코스닥에 몰리기보다는 대형 우량주 쪽에 많이 투자를 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1년간은 이런 모습이 역력했고 그중에 탑픽은 역시 삼성전자였는데요. 작년을 돌아보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거의 15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고요. 연초 이후에는 참 놀랄만한 일이 한 11조를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 한 60% 이상, 그러니까 6조, 7조 가까이가 다 삼성전자를 이제 올인을 한 이제 그런 형국이 돼서 아마도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건이 실제로 법리 공방도 있지만 투자 카페라든가 투자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직도 좋게 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공백이 있었으나 주가 언제 흔들렸느냐. 주가는 더 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내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장중에 9만 원도 깨고 막 9만 3천 원 간 그 프리미엄에는 실은 미래의 먹거리,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대만의 TSMC도 따라잡고 바이오 이런 프리미엄을 뒀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도할 투자의 마지막 최종 오너죠. 아직 삼성이 글로벌인데 1인 오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고 현실은 아직도 이재용 부회장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프리미엄에 대한 훼손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는 내일 이후에 나오는 주가 흐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가는 거는 좀 내일부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네,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그리고 삼성의 후폭풍 얘기, 재계 반응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2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